소문이 박극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박지은이라고 하고요. 대구 마리아 병원에서 지금 난임 파트 보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인턴장을 하면서 우리 박 원장이 부인턴장으로서 우리가 또 환상의 케미를 보여줬고 같이 이제 전문의 수료해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아, 여기 오희영 선생은 그 재작년에 여기서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하다가 로컬을 갔어. 이해하기 쉽게 레지던트 재수생. 그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를 하는 것들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1, 2, 3, 4년 차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레벨이 항상 형성이 돼 있는데 재입사를 하게 되면 후배나 아니면 동기 밑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국실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너무 깨끗해요. 우리 주니어 지금 눈앞이 막 흐릿하고 뿌옇고 그렇지 않아? 네. 앞도 잘 안 보이고 초점도 잘 안 맞고.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선생님! 잠시만요. 이 친구가 인턴도 하고 레지던트도 한 번에 어쨌든 했었다가 다시 레지던트로 온 건데 기초적인 게 안 될 수가 있나요? 제가 전공일 때는 이런 거 안 쓰고 있었거든요. 신문물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인가? 여기 수술 장면에서 출혈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철로 된 메스로 이렇게 계속 인시전 넣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스킨 인시전만 그걸 놓고 이제 전기 소작기로 지혈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하고 클린하게 수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수술 다음 날부터 운동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또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가슴이 불편하고 어깨가 아픈데 이거 괜찮아요? 그 산부인과 수술 중에 복강경 수술 많거든요. 수술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뱃속에 이산화탄소를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빼고 봉합을 하고 환자가 퇴실을 하게 되는데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어깨라든지 옆구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가스가 남아있는 가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신경이 자극돼서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저 사람은 복강경 수술을 했고 수술 1차나 2일차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1년차가 저거를 보통 아나요? 모르죠. 첫 번째 같은 두 번째. 보호자에게 이제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산모분이나 환자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기왕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산모는 분만 속도가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입원할 때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본인을 제외한 모두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4cm 넘어가면 액티브 나티, 다이얼린, 블루티, 영막 터졌는지 확인하고. 뭐야? 왜 지금? 왜? 네? 풀이에요. 내진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가 얼마나 열렸는지, 아기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건데 드라마에서는 오른손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저는 왼손으로 항상 내진을 했어요. 내진하지 않는 손을 산모 배 위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자궁 경부가 아주 안쪽에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못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의 이제 끝을 이렇게 쭉 내리면 내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 교육이 도제식 교육이거든요. 이 사람 왼손으로 하는데 나만 오른손으로 하다가 또 이게 뒤에 나오지만 이게 결국에 내진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떡하나. 또 꼬투리 잡히면은 다 왼손으로 하는데 니 혼자 그래 오른손으로 하다가 그래 잘한다. 이 사람이 왼손으로 하면 저도 항상 왼손으로 해야지 괜히 뭐 혼자 따르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안 돼. 안 돼. 잠깐만. 멈춰. 이 정도면
약간 사고인가요? 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1년차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는데 병원 복도에서 출산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병원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기를 처치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 복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기가 조금 걱정이 됐고, 잘못만 하는 경우에 회음부 절개라는 거를 하거든요. 회음부 절개를 하지 않으면 분만 과정 중에서 질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규칙적인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절개도 없이 받은 건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모의 이제 그 회음부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되고요. 그리고 레지던트가 이제 교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올 수 있도록 분만장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1년 차는 이제 타이밍 잡는 게 미숙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또야 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스테이션 안쪽에서 이렇게 혼날 때가 있는데 안 들리는 척 해줍니다. 간호 선생님들이 같이 계시는데 갑자기 나가고 다 조용해지면서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만 딱 서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뭐 좀 크게 혼나겠구나. 김기성 교수님 32주 0일 프리미 산모분이고 프리텀 레이버로 MFICU에서 입원 치료 5일째인데 리토드리는 30cc로 계속 쓰던 분입니다. 네, 이 노티 방식도 산부인과에서 노티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노티를 좀 절거나 버벅거렸다. 하면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 잘못하면 이제 줄줄 다 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내가 피해를 덜 받으려면 얘가 잘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갑자기 수술 결정되면 시간 맞춰 낳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밤인데 시간 잡아서 수술하는 건 상과에선 거의 불가능이에요. 따님 대통령 되면 저도 한몫한 거 맞죠? 산모분들 중에 연월 일시를 받아서 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다 같이 오셔가지고 이날 이 시간에 꼭 놔야 된다. 그렇게 이제 푸시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가능하면 맞춰드리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조금 어렵다. 아주 좋은 사주팔자, 좋은 시가 있겠지만 2시나 3시쯤으로 받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간에는 당직 선생님들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료 인력이 아주 적은 상태예요. 야간에 이제 분만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대처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혹시나 소아과 선생님 손이 많이 필요한 케이스라면은 적절한 처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뭐 만약에 뭐 3시 이후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2시 50분에 나왔으면은 수술하신 교수님이 다 애기 뭐 3시 13분에 나왔습니다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아,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원하는 이제 시간이 있는데 맞추기가 좀 애매한 경우는 인시전을 천천히 넣습니다. 천천히 해서 이제 맞추는 경우는 있습니다. 산부인과 코드블루, 본관 지하 1층 산부인과 코드블루. 코드블루가 이제 응급 상황인데 병원마다 이게 부르는 내용 이름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파란색. 다른 사람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단어면은 당황하고 되게 동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우회적인 표현으로 저희 병원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호랑나비 병원 안에 화재 났을 때 병원 안에 미아 발생하면은 이제 병아리 이렇게 뜹니다. 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한 명을 사실 딱 찍기가 어렵긴 한데 운명이 같은 혼자인 걸 덜 외롭게 하려고 조금 위에 쌤들이랑 좀 재밌게 보내려고 애교도 부리고 이래서 좀 더 좋아해 주시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제1이 같은 조금씩 발전해 나갔냐 그런 측면에서는 제1이랑은 제일 비슷하지 않나. 저는 도망을 꿈꾸는 2명이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제 환자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오늘 도망갈까 내일 도망갈까 항상 꿈꿨던 그런 전공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재밌는 장면도 많고 저 레지던트 때 생각도 많이 나가지고 너무 고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옛날 생각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치킨이라든지 족발 같은 거 시킬 때 있잖아요. 근데 시키면은 음료수를 이제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는데 판타가 나올 때 야, 치아라!